여러분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때 더빙과 자막 둘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막을 선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국내 영화관에 개봉하는 외화에는 더빙 영화라는 선택지가 사라져버렸죠. 하도 자막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자연스레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해외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외국 콘텐츠는 전부 더빙해서 보고 있고 자막을 선호하는 건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여기에 한글의 훌륭한 가독성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게 알려지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アメゴケだ。そうですね。이 영상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오버스러운 성우들의 연기가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것을 넘어 만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알다시피 일본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시장이 무척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는 오히려 이런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연기가 훨씬 잘 어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분야로 넘어왔을 때는 애니메이션스러운 다소 과장된 연기 톤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일본인들은 이런 어색한 더빙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시청해왔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게임할 것 없이 해외에서 수입해올 때는 일일이 더빙해서 내보내는 게 일본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워낙 일본어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가독성에 어려움이 있기에 더빙이 더욱 선호된 이유도 있었다고 하죠.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 화면에 외국인의 인터뷰를 인용할 경우 실제 음성을 깔고 여기에 번역 자막을 다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죄다 성우 써서 더빙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도 더빙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역별로 아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각 지역마다 아예 더빙을 따로 하는 게 일반적일 뿐더러 이 때문에 중국에선 성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특히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어 보호 규정이 있어서 자국어로 더빙을 하지 않으면 방영 및 상영이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나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어 더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죠. 이들 나라들에선 극장 개봉부터 더빙판이 상영되며 DVD, 블루레이 출시에도 더빙이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이는 세계의 더빙, 자막 선호도를 표시한 지도를 보면 확실히 와닿습니다. 보다시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더빙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만은 자막을 선호하는 모습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더빙은 철저하게 아동용 애니메이션 같은 장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보는 영화의 경우 더빙은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왠지 더빙으로 하면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맞지 않는 입모양이 거슬리고 인위적이어서 등 리얼리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글의 훌륭한 가독성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례로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분당 1000단어를 읽기가 상위 수준의 속독으로 간주되죠. 반면 한국에서는 많은 소설 애호가들이 특별한 속독 기술 없이도 분당 약 2000자를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한글을 읽을 때 속독이 잘 되는가 하면 영어는 단어 하나하나를 인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가지는 특유의 독창성 때문에 끊김없이 술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또한 영어의 경우 단어가 길고 잘 안 쓰일수록 뇌에서 처리하는 데 오래 걸림으로 읽기가 지연되지만 한글은 일정한 속도로 쭉 읽히기에 이해에 어려움이 덜하다고 합니다. 한글의 압축성에도 비결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자어를 빌려 문자 압축률이 뛰어난 언어죠. 같은 의미의 단어라도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보다 한글로 표기한 단어가 음절이 적어 문장이 짧다는 특징은 배우들의 긴 대사를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꽤나 큰 메리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대사의 호흡에 의해 빠르게 사라지는 대사를 놓치지 않고 읽으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한글만이 가진 특장점 덕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는 맥락을 바탕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는 언어라는 점에서
문장의 길이까지 압축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례로 Did you have dinner? 라는 질문은 밥 먹었어? 라는 짧은 자막으로 그 뜻이 전달 가능하죠. 즉 종합해보자면 글자의 압축률 자체가 좋고 가독성이 뛰어난 독창적인 문자 체계 때문에 자막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목적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와 문자가 바로 한글이죠. 그리고 이런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글은 일찍부터 세계에 저명한 학자, 작가, 언어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반면 해외에선 대부분 더빙이 있으면 더빙을 보고 자막을 이 정도로 선호하는 나라는 한국 외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나 미국에서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원래 미국의 경우 아예 자막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화를 봐도 무조건 더빙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내에서 미디어 매체 제작이 활발하며 세계적으로 문화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이라 대부분의 미디어물이 영어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애초에 영어 자막만 제공되는 해외 미디어 매체는 성공하기 힘들었죠. 영어권 작가와 감독들이 제작한 쇼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자막을 읽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들 입장에서도 살면서 항상 영어 음성만 들어왔는데 갑자기 영어 자막을 읽으려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글을 읽으면서 영상을 볼 바에는 책을 읽겠다는 생각이 미국인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판도를 완전히 바꾼 계기가 지금 한국 콘텐츠로 인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충이 그 계기였는데요. 2019년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쓴 영화 기생충은 9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국어로 된 영화엔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주지 않았던 아카데미의 오랜 전통을 깨트리며 작품상을 거머쥐는 대이변을 기록했습니다. 아카데미뿐만이 아닙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부터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영국 아카데미 비영어 영화상 등 미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비영어 영화임에도 영화계 최고상들을 휩쓸었죠. 하지만 이런 숱한 화제성과 흥행 기록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생충은 미국인의 오랜 시간 바뀌지 않던 관행을 바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급했듯 미국인은 원래 자막 있는 영화를 아예 보지 않았죠. 영화진흥위원회의 세계영화산업 결산 관련 보고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내 전체 영화 매출 중 외국 영화 매출 비율은 평균 6%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이런 관행의 균열을 깨트린 것이 바로 한국 콘텐츠였는데요. 2019년 기생충이 미국에서 개봉하며 미국 관객들의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불편하게 자막을 읽으면서 굳이 왜 외국 영화를 봐야 하냐라는 인식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생충은 볼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당초 3곳으로 출발한 상영관이 1000곳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며 미국 관객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기생충의 유례없는 흥행 이후 이를 기점으로 자막을 보는 미국인들은 대폭 늘었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 한국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작품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자막을 보면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것이 더는 불편하거나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막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필요가 없던 미국인들의 패러다임마저 바꿔버린 한국 대중문화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한류와 더불어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전 세계에 널리 닿을 수 있길,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서 많은 나라들이 자막의 한계를 돌파해 더욱 폭넓은 한국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